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합격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었던 문제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07학년도 사관학교 2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선배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고 역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가능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능하지 않다,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는 반드시가 아니라 결코라고 해주어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접근한다면 이제 이 부분도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반듯이, 이것은 너 반드시 앉아라, 똑바로 앉아라 라고 할 때는 반듯이 이 표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반드시가 아니고 문맥에 따라 반듯하게 똑바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시옷 받침으로 쓴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고요. 역사가의 의무는 자신의 이론이 잠정적이며,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언젠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제됐겠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가능성 내에서 최대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랬는데 좀 어딘가 이상하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다, 주어와 서술의 호응을 봤을 때 노력하는 것이다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프라이가 말한 것처럼 역사가는 문학과 철학을 역사적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말이 논리와 상관없이 들어와 있죠. 이것은 빼버리자. 만약 역사가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한다면 역사는 남을 속이는 기만적인 것이 된다 할 때 남을 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만적이다 라고 하는 말과 중첩되죠. 이제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채언이라고 합니다. 요 채언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때 채자는 이 군더더기 채자가 되고 말수문이 되겠죠. 군더더기 말, 남아 돌아가는 말이다. 역전압 그런 것들이죠. 또 과거에 헌파립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파는 깨질 파자죠. 그리고 삿갓 리자 립인데 여기에 헌자를 또 집어넣어서 헌과 파가 중첩됐다라고 하는 것이 출제돼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힘들게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잉여적 표현들을 잡아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양심 있는 역사가라면 자기의 이론적 원칙을 확실히 밝히고 자기가 소홀히 취급한 자료들도 존재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1번 볼까요? 결코로 고쳐 쓰자. 그 다음에 노력하는 것이다로 됐고, 그 다음에 3번 불필요한 문장 삭제하자. 그리고 기만적인 의미가 중복됨으로 삭제한다. 그 다음에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록으로 고쳐 써야 된다.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라고.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하는 호응하는 부사가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관학교 2번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했을까? 여러분 쉽게 풀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번에는 2008학년도 사관학교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쳐쓰기 문제 하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이번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보기는 학급 신문의 시를 나의 가족 속이라는 글의 초고이다. 처음으로 쓴 작품이죠. 고쳐쓰기 위한 방안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하나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나요? 자동차에 사람과 짐을 싣고 갔다 그랬을 때 요거 A and B 요 구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는 사람이 나왔고 뒤에는 짐이 나왔거든요. 그럼 두 개의 목적어를 포괄하는 서술어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죠. 사람과 짐을 싣고 그랬죠. 이때 싣고, 싣다, 태우다의 개념인데 짐은 싣는 것이지만 사람은 실을 수가 없죠. 사람은 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 이렇게 갔다. 이런 것들 잘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 기본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글쎄 뭘까? 왜 기본형이 뭘까라고 질문했을 때 힘드냐면 항상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사람을 싣고 갔어. 그럼 싣고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때는 싣다라고 하는 말에 고라고 하는 어미가 나와서 싣고가 된 것인데 왜 싣고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마 싣다라고 하는 말에 어미 어가 와서 디귿불기축 활용이 되니까 당연히 실어가 됐겠죠. 그래서 이 디귿불기축 활용한 것을 가지고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에게도 적용하지 않았나,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해두셔야 됩니다. 신문에 싣다, 여기서는 게재하다 라고 하는 의미죠. 꼭 좀 알아두시고요. 디귿불기축 활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7명의 가족이 단독주택에서 오손도손, 2008학년도 때 이 오손도손은 당연히 오순도순으로 바꿔야 된다. 여기 양성에서 모음조화가 이루어졌는데 2011년도 8월 31일 이후에 와서는 오손도손도 표준어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8학년도에는 당연히 오순도순으로 고쳐야 되지만 2012년도인 지금은 오손도손, 오순도순 두 개 다 되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전혀 오답으로 되겠죠. 이것도 재밌는 접근입니다. 왜 그렇게 가족 수가 많냐고, 우리 집은 3남매인데다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살고 있거든요. 대가족인 셈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살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부러우실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집안의 어른으로 가풍을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또 할머니는 참 자상하세요. 저를 위해 간식과 방청소도 도와주십니다. 이 부분이 이거 A&B와 똑같은 것이죠. 간식을 도와준다. 좀 이상하죠? 간식을 챙겨주시고 방청소도 도와주십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요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서술어가 있어야 되겠죠. 할머니 친구분도 손자들에게 잘해주신다. 더군요. 이런 것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관학교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불필요한 것이 항상 나오게 되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제 마음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많이 애쓰십니다. 그래서 참 바쁘신 중에도 다른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일일이 확인하시고 챙겨주시곤 합니다. 주말에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맞춤법의 어긋남으로 오순도순으로 고쳐야 되겠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오순도순으로 무엇이 됐다? 이것은 복수 표준으로 인정이 됐다. 오순도순, 오손도손. 그래서 여러분에게 2011년도 8월 30일 이후로 39개가 추가된 표준어의 강의를 이 뒤에다가 적절한 그 공간을 두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좌는 제가 어휘어법 강좌에서 만든 것인데 따로 여기에서 하지 않고 어휘어법에 있었던 39개의 새로 추가된 표준어 강의를 여러분들 보너스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필요한 성분이 누락되었으므로 간식도 챙겨주시고 고쳐야 되겠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당시는 얘도 해당됐고 얘도 됐고, 이것은 글 전체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삭제하자. 리얼은 앞뒤 문장 연결을 고려할 때 그런 대로 수정하는 좋겠어. 그 다음에 글의 완결수 높이기에 나와 형제들, 이것은 그냥 놔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형제들의, 나의 가족인데 나와 형제들에 관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얘를 추가했으면 좋겠어. 그래, 당연히 추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순도순이라고 하는 것 말고 오손도손도 표준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강좌 뒤에 여러분에게 39개 새로 들어간 표준어 해당되는 강의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9학년도 사관학교 4번입니다. 4번 문제죠. 기역, 리을,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인들이 강가에서 데이트를 할 때 물수제비를 띄우는, 이게 2009학년도에 합격한 수험생이 가장 힘들어 했었던 문제입니다.
저도 이 부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물수제비 뭔지 알죠? 강가에서 돌 이렇게 비스듬해서 이렇게 확 띄우는 것인데 지금도 제가 그랬잖아요. 띄우는 것인데 그랬죠.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띄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뜨다. 수제비를 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수제비를 띄운다 그래 수제비를 뜨다 그러죠. 요거 아주 중요하죠. 장면이 흔히 등장하곤 한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해서는 물수제비를 잘하는 방법, 잘 뜨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2004년 저명한 과학 잡지인 네이처의 프랑스 과학자 크리스토퍼 클란의 박사의 물수제비 관련 논문이 실렸다. 요것도 씻다라고 하는 말에 무엇이 온 것입니까? 피동 접사가 붙은 것이죠.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아무래도 언젠가는 피동 사동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강좌 속에 피동 사동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지 않으면 피동 사동에 관한 자료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물수제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거 나왔었죠. 앞에서 세 가지 할 때 세 띄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한두는 붙여 쓰는 것입니다. 수관형사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이 뒤에 나왔을 때 다시 활용해 보는 부지런함을 여러분들 보여야 됩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둥글고 납작한 지름 5cm의 돌이 있어야 하고 돌과 수면의 각도는 20도를 유지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접근했네요. 초속 2.5m 이상의 속도로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과학자가 물수제비에 관심을 갖는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이라고 해서 여기 느닷없이 우주선이가 나왔네요. 이것은 아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 속에 여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죠.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이상하죠. 진입할 수 있다. 우주선의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순간의 상황이 돌멩이가 여러분 여기에 돌멩이가 이렇게 나왔었죠. 이것을 돌맹이로 나왔다 그러면 맹이가 맞는지 맹이가 맞는지 지금 여기 맹이로 나와 있으니까 아 돌맹이인가 하지만 실제로 돌맹이로 적어놓고 어느 것이 잘못됐냐 하면 찾기 힘들어요. 이것도 모의고사 출제됐었던 것입니다. 돌맹이가 아니라 돌맹이가 맞는 것입니다. 수면에 닿는 순간의 상황과 비슷하다. 계산을 잘못했다가는 우주선이 대기권에 거대한 물수제비 무늬를 남기며 튕겨 나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물수제비 현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제 접속어가 나왔을 때 문맥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출제되죠. 항공공학에서는 물수제비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비행기가 40k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이것도 문제 지난번에 나왔었죠. 높이 무엇을 높이다 할 때 요거 이 키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올라갔다가 하강하면 대륙권과 만나면 물수제비처럼 통통 튀어 목적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시카고에서 로마까지 72분 만에 이 부분도 중요하죠.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다 적용되는 것이죠. 이때 72분 만에 할 때 이 만은 기간, 동안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의존 명사로서 띄어 쓰는 것이지만 나는 너만 사랑해 할 때 많은 단독 보조서이니 앞에 붙였어야 된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갈 수 있다니 실제로 가능하다면 연료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리거든요. 이때 줄이다 할 때 요 줄 2에 리을 간형사형 전성어미가 나오고 수가 의존명사라서 앞에 말에 띄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띄어쓰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띄어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보셔야 되겠죠. 사실 과학자들이 물수제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부터다. 우주과학과 항공공학에서 물수제비에 대한 연구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요 부분이. 그래서 요것은 논지전개상
앞에 세 번째 단락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로 옮겨줘야 되겠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가 요 돌멩이가 아니라 맹이라고 했습니다. 보여주는 묘기가 놀라운 과학적 아이디어로 변하는 순간을 생각하면 왠지 짜릿하지 않은가. 요거 왠지. 요거 왠지냐 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왠지 그렇지만 웬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웬 일이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왠지 웬일. 헷갈리기 쉽죠?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1번 기억은 어휘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뜬 눈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제일 어려웠었다는 것이죠. 니은은 호응관계 적절하지 않으므로 진입해야 한다로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진입해야 한다. 디귿은 앞뒤 단락의 연결관계를 고려하여 반면으로 바꿔야 되겠다. 리을은 논지전개 일관성으로 해서 셋째 단락으로 그리고 미음은 논리적 비역이 심함으로 허무맹랑하지 않은가로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잘못됐죠. 정답은 5번인데요. 그래서 왠지 짜릿하지 않은가 이것이 적절한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허무맹랑하지 않은가로 고치면 어떨까?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수제비를 뜨다라고 하는 낱말을 찾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학년도 사관학교 3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막이 확대되고 있다. 사막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자연 파괴이다. 인간은 식량 생산을 위해 삼림 개간을 확대한 결과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이 삼림이라고 하는 말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나무목이 3개가 수풀삼이죠. 그리고 나무목이 2개가 수풀림이죠. 이때는 삼림. 이 삼자 어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할 때 이 삼자인데 이 삼림과 몇산자를 쓰고 수풀림에서 살림, 물론 자음동화 돼서 살림인데 삼림과 살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거를 어디에 물어봐도 명쾌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삼림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다. 그리고 살림은 산 속에 있는 숲이다. 그러니까 삼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됐을까요? 항상 수목이 우거져 있다.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숲을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러나 살림은 산 속에 있는 숲인데 숲이 우거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민둥산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림욕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광릉 수목원에 가서 숲길을 걷는 것을 삼림욕한다고 하고 이미 산 속에 있는 숲을 걷는다 했을 때는 산림욕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개념을 규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건 또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논리대로 한다면 얘를 삼림이 아니라 살림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니까 식량 생산을 위해 삼림 개간을 확대한 결과를 들 수 있다. 지금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농경지와 초지를 만들기 위해 삼림에 불을 지르고 그러면 제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수풀에 또 불을 질러서 개간을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유역에 이미 기존의 산 속에 있는 수풀로 본다면 저는 이것을 살림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구심이 들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여기에 삼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삼림에 불을 지르고 있다. 삼림이 훼손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의 생산력은 저하된다. 농경지와 초지는 삼림과 같은 수준의 물 저장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삼림은 물을 저장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훼손시키고 농경지를 만들면 물을 저장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다 빠져버리면 나중에는 황폐화되고 사막화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나무나 풀이 자라기가 어려운 황무지로 변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 가뭄이라도 닥치면 황무지는 금세 이게 제일 어려웠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서는
수제비를 뜨다가 어려웠고요. 여기서는 금세.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힘들어할까? 문학이나 비문학은 잘 생각하면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휘, 어법, 특히 어휘는 모르고 있으면 틀리는 것입니다. 야, 이거 금세 이거 아냐? 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이거 문제가 되겠죠. 이거 잘못 썼어? 이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도 무조건 틀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010학년도 사관학교 300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게 힘들게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금세, 요 낱말 하나만 놓고 접근한다면 얘는 명사로서 물건의 현 시세, 물건의 현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적 정황으로 봤을 때는 금세가 맞는 거죠. 이 금세는 금시에의 준말입니다. 금시에의 준말이 금세죠. 그러니까 문맥적 정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얘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그나마 물이 남아있는 곳이다. 느닷없이 왜 이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죠. 이것은 빼버리자. 그 다음에 인간은 사막으로 변한 곳은 경작과 목축에 이용할 수 없다. 인간은 다시 삼림의 불을 질러 농경지와 초지를 만든다. 그렇게 만든 농경지나 초지는 다시 황폐화되고 사막으로 변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끊임없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아마존의 삼림은 지구의 허파로 불린다. 이제 부른다 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온 거예요? 피동접사가 온 것이죠. 이런 아마존의 숲이 사라지면 지구의 탄소 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 접속어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바꿔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관학교에서는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어 사막은 한층 가속화된다. 삼림을 개간하여 농경지를 늘리고 요거 늘린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휘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면적을 확장시켜 나갈 때 쓰죠. 초지의 많은 가축을 풀면 당장의 이익은 증가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처럼 이때 증가할지 증가하다의 리을지라고 하는 어미가 온 것입니다. 요거 뭐뭐 할지 모른다 할 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때 지를 띄어쓰고 지를 붙여 쓰느냐 하는 문제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현재처럼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인간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리을지 됐지만 여기서 리을이 오고 얘가 왔죠. 이때는 띄어쓰는 것이죠. 요거 올 수 있다. 이때 리을은 뭐가 돼요? 관용사용 전성어미고 얘가는 의존명사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증가하다 할 때 하가 어간이고 리을지 자체가 어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늦기 전에 사막화를 막아야 한다. 제주는 곰이 넘고 도는 왕서방이 받는 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요 마지막에 풍유법이 잘못 들어갔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1번 기억 문장의 호응이 어색함으로 확대한 결과를 들 수 있다를 확대해 왔다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좋습니다. 니은 맞춤법의 어긋남으로 금세를 금세로 고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 금세 자체는 물건의 현 시세.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세로 돼야 되겠죠. 이거와 비슷한 것이 이거 있습니다. 얼음은 물이 응고된 상태죠. 이게 얼음에 해당되는 요 빙수할 때 요 빙인데 얼음이라고 종종 보셨나요? 그래서 얼음 창고할 때 옛날 할아버지들이 그 구멍가게라고 하는 조그만 가게에 얼음 빙수를 파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요 얼음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얘는 하나의 명사거든요. 경기도와 서울 얼음 지역에 나는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여기 서울이고 요 부분이 이제 경기도라고 한다면 요 지점, 요 경계 지점을 무엇이라고 한다? 얼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물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는 얼음이죠. 이것도 문맥적 판단 속에서 봐야지 낱말 하나하나를 놓고 얘가 맞니 그러면 뭐 얘는 얼음이
응고된 상태는 이거고 두 사물의 경계는 이거기 때문에 두 개 다 맞는 경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문맥적 정황을 살펴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 논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한 문장도 삭제하자. 그 다음에 접속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리고를 그러면으로 고치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속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게 그렇겠죠.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비무한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잡아봤습니다. 금세냐, 금세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음과 얼음의 차이점도 더불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2010학년도 경찰대학 7번이네요. 보기는 학생이 쓴 일기 일부다 고쳐 쓰기를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기를 한번 볼까요? 2008년 3월 15일이네요. 요새 할머니는 자주 조신다.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요. 이것은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요새 할머니는 자주 존다로 해야 될까? 이건 이제 졸다거든요. 이것을 자주 존다 아닌데 자주 존다. 졸다가 기본형인데 여기에다가 졸에다가 니은다가 왔기 때문에 얘가 탈락됐고 그래서 존다가 됐다. 근데 할머니인데 이거 조는 주체가 할머니 높으면 이것을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언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넣어야 될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특수 어휘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럼 졸다 말고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졸다 비슷한 뜻이 자다. 그러면 이것을 자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특수 어휘로 대체시킬 수 있는 것이 주무시다. 여기에는 자시다라고 하는 말을 못 쓰거든요. 대체시킬 수 있는 다른 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묻다라고 하는 말도 여쭙다라고 하는 말, 또 주다라고 하는 말도 드리다. 뭐 이러한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시를 여기에 쓸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서는 과연 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졸다와 자다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잠잘 상황이 아닌데 저절로 눈이 감기고 머리가 이렇게 떨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 그냥 조신다라고 해도 된다. 이것이 힘들면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요새 할머니는 자주 주무신다. 근데 TV를 본 상황에는 주무실 상황이 아닌데 눈꺼풀이 저절로 감겨졌기 때문에 그냥 조신다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금세 앞에서 익혔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야말로 금세 눈에 들어오게 되죠. 코를 골며 주무시고 어떤 때는 친구분과 이야기를 하시다가 주무시기도 하신다. 엄마는 나이가 드셔서 이제 나이는 연세라고 바꿔주면 되겠다 이거죠. 연세. 연령층이 높으신 분에게는 나이라고 하기보다는 연세로 바꿔주는 게 좋다. 근데 사실 연세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써서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좀 몇 개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한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히 국어순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말을 쓰자. 그랬을 때 문제가 돼요. 언어 관습적으로 봤을 때 그래 순 우리말은 나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예우를 갖추는 것 같지 않고 이런 경우가 한자를 다 없애버리기에는 좀 힘든 상황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 또 뭐라고 할까요? 뭐 춘추 이런 말들이죠. 그렇다고 하신다.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된다. 이게 참고로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지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말씀은 안 된다 그랬죠. 건강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령 어미를 쓸 수가 없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행복하게 지내세요라고 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해 두시고요. 2008년 7월 10일 여름 장마의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도와야 한다. 그래서 푼푼이 모은 요걸 푼푼이를 푼푼히라고 하면 안 됩니다. 푼푼이 모은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깊숙이, 요거 깊숙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모의고사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 어느 것을 이로 쓰고 어느 것을 히로 쓰고 또 이와 히를 두 개 다 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모은 내 돼지 저금통을 깨뜨리다. 이걸 깨뜨리다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보다 이 부분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항상 두 개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뭘까요? 비교 부사격 조사. 하나는 무엇을 보면 될까요? 부사.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일 때는 반드시 앞에 체원에 붙였어야 되겠죠. 나는 너보다 공부를 잘해. 나는 너보다 달리기를 잘해. 했을 때는 너라고 하는 말에 보다라고 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를 반드시 붙여서 줘야 되고, 근데 부사로 쓸 때는 당연히 띄웠어야 되겠죠. 너는 보다 빨리 달렸어야 되는데 했을 때 이 보다는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보다 빨리 달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워 라고 할 때는 부사로서 띄웠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수해 복구에 참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2008년 11월 17일 일기를 한번 더 볼까요? 오는 길을 가다 10,000원을 주어. 이것도 주어를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지만 어른들은 주서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그것은 국적 없는 말이죠. 이게 줍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가 왔을 때 이 부분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뀐다. 음성이니까 우. 그래서 뒤에 모음조화 돼서 음성에서 어가 나오게 되죠. 우와 어가 만나서 워가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비읍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불규칙 활용, 어간이 바뀌는 것, 어미가 바뀌는 것, 어간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것 꼭 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불규칙 활용 꼭 좀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규칙 활용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저에게 하셔야 됩니다. 사이트에 올려서 불규칙 활용 꼼꼼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거든요. 불규칙 활용에 관한 거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규칙 활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근데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10,000원을 주어 웬 떡이냐 싶어서 친구와 햄버거도 사 먹고 탁구장에도 갔다. 돈을 다 쓰고 나서의 비로소, 이걸 비로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비로소가 들어가 있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건 숙제를 한번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울에 잠들 테요. 누구의 무슨 작품인지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과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봄이 3월이 되면 왔다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 시적 화자는 주관적으로 접근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부사와 비로소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한 작품이 누구의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아빠한테 받은 용돈 10,000원을 넣어두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내가 떨어뜨린 걸 주워서 공짜가 생겼다고 좋아했다니 왠지 문제 나왔죠. 왠지 이것은 웬일은 되는데 왠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달라? 왠지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1번 부정적 의미가 강함으로 자신다를 고치는 것이 좋겠어. 글쎄요. 그 다음에 손 윗사람에게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높임말 연세. 그래, 연세를 쓰자. 체온 뒤에서 둘을 비교하는 기능을 한 조사이므로 그것과 붙여 쓴다. 그것보다 비교 부사격 조사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머니에 라고 하는 것을 첨가하면 좋겠어. 좋습니다. 어찌된 어떠한이라는 의미어로 왠지로 고쳐 써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다라고 하는 말에 시를 붙여 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다를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특수 어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0학년도 경찰대 7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좀 문제가 다른 시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하게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 설명하는 과정 속에 좀 어려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보충해 드릴 것이고요. 또 앞에서 새로 39개의 표준어가 추가된 것을 강좌를 뒤에 보너스로 제공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것을 바탕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추가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강좌에 있는 추가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해서 원하는 사관생도 경찰대생이 되는데 제가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